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KF-X를 개발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며칠 전 한 언론을 통해 KF-X의 에이사 레이더 개발 과정에 대한 각종 특혜 시비와 성능 미달 의혹 등 곧 시제기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KF-X에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에이사 레이더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미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작하는 무기는 미 정부도 가격 인상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고 개발비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인을 합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방산무기 제작 세계 최고의 미국도 F-35 등 각종 무기들을 만들 때 개발비 인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데 한국은 당연한 것입니다. 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가면 좋겠지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도 감수하지 않고 또한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국방을 비롯한 어떠한 사업이든 리스크와 비용 상승 요인은 대부분 존재하며 정부와 개발업체는 예비비 및 각종 비용 리스크 상승과 리스크에 대한 해칭 수단을 염두에 두어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방산 사업의 경우 더 철저히 리스크 요인과 비용 상승분을 반영할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구조를 보면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한화, LIG, 로템 등 대기업의 그룹사에 속해 있지만 아쉽게도 회사 자체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대형 사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와 방향성으로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도 있을 만큼 체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회사의 존립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의 방산업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국방력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방산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KF-X와 같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독자 개발한 사업은 꿈도 꿀 수 없으며 방산업체들도 절대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 언론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하드카피본으로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한 자료는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저런 문서가 있다는 것 자체는 KF-X 에이사 레이더 개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고서 수준의 자료 가지고는 저렇게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매도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KF-X의 개발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나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의 발판입니다. KF-X는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대의 국방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KF-X는 KF-16 등 우리나라 미들급 전투기를 대체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영할 하이급 전투기는 이미 5세대인 F-35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되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6세대 전투기란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되며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저들 국가들은 모두 현재 활약하고 있는 4세대 이상의 미들 하이급 전투기를 직접 제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FA-50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전투기의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로우급 전투기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아직 2030년까지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KF-X를 통한 기술력을 축적하여 향후 6세대 전투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6세대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 개발비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이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KF-X의 테스트 베드화입니다.
KF-X의 개발 비용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고 향후 계속 그러한다면 보장된 성능의 전투기를 쉽게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보면 F-35를 비롯한 향후 개발될 미국산 전투기에는 결국 미국산 혹은 서방세계의 무기체계를 가져다 써야 합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방기술력은 현재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종 첨단 미사일도 세계적인 성능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를 속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무기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전략물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구매했다고 한들 그 기술에 대한 측면은 당연히 공개하지 않고, 이에 우리가 제작한 전투기 탑재용 무기를 테스트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설령 개발했다고 해도 무장 통합을 미국에서 승인해야 최종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KF-X가 개발되어 배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손쉽게 국산 무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열리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기용 무기들도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무기를 개발, 도입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또한 저렴해지고 향후 수출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대로 개발을 하는 전제 조건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첨단 기술 산업은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만큼은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지만 세계와의 격차를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6세대 전투기를 언급하며 KF-X의 방향성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직접 개발하지 말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주국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력은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KF-X가 6세대, 나아가 7세대 전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사업입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가야 더 단단한 기술력과 좋은 무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KF-X 레이더의 문제에 KF-X 사업 전체를 좋지 못한 방향성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